이런 경우로 보면 상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과 다른 물건과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책을 봐가면서 이렇게 상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이와 같이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의 다른 담보물보다 우선에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가 빨리 읽어봐 드릴게요. 공매 공고 등기 또는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사업자 등 건물 인도를 갖추게 되면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액임차인이 상가임차인이 소액임차에 해당되더라도 경매 기입 등기 또는 공매 공고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자만 소액임차 보증금 일정액을 갖게 된다. 공매 공고 등기 중에 대항 요건을 갖춘 상가임차인이 전세인 경우는 보증금만, 월세인 경우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환산 보증만 해서 소액 보증과 그 중에 그 소액 보증 일정액을 최우선 면제를 받게 되는데 그 지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또 하나 문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3분의 1 건물가액, 상가 건물가액의 3분의 1 범위의 최우선을 받았다가 2014년 1월부터는 2분의 1로 바뀌었죠. 4개의 권역을 보면 이렇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14년 1월부터는 6,500만 원 2,200, 수도권 가민역제권은 5,500일 1,900, 광역시는 3,800에 1,300, 그 밖의 지역은 3,000에 1,000. 이게 환상보증만 한 겁니다. 보증 플러스 월세. 이 보증 플러스 월세 곱하기는 이런 겁니다. 서울시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내 월세 50만 원이다 하면 1,000만 원 더하기 50 곱하기 100이니까 5,000, 6,000이니까 6,000이니까 현행법상 6,500만 원 이하이니까 상가 건물 가격의 2분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금액 2,200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보증금이 3,000이고 월세가 40이라면 40 곱하기 1,000이면 4,000이 되고 3,000이면 7,000이면 소액임차인이 아니죠. 이 사람은 확정일자가 없다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고 확정일자가 있다면 확정일자 우선 변제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그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성립.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초과되는 사람은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이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대항력과 계약개시 요구권. 대항력 있으면 당연히 계약개시 요구권이 있고 그리고 우선 변제권. 최우선 경매나 공매 절세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이라든가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이로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데 환산분 초과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대항력과 계약개시 요건만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환산보증 범위 내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법이 2018년 1월 20일 현재부터는 그 6억 1천만이로 서울은 6억 1천. 2014년 1월부터 2018년 1월 25일 날은 4억이었다가 6억 천원 증액됐죠. 이것도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수도권 가민역제권은 5억, 그 다음에 광역시는 3억 9천, 그 밖의 지역은 2억 7천만 했죠. 이렇게 이 범위 내에 있는 사람만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줍니다. 그러나 초과되면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고 그에 따라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정일자 받았다고 해도 그 효력은 어떻게 돼? 그러면 제가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람하고 초과되는 사람하고 어떤 효력이 있느냐 이 부분을 간단하게 7, 8에 판사하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제 이 A 상가 건물에 말소 기준 권리가 한 6월 1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죠. 이 말소 기준 권리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갑 임차인은 상가 건물 상가 임차인은 갑 임차인은 갑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5천이고 월세가 600만 원입니다. 요즘에 뭐 목 좋은 데는 6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돼 있죠. 이렇게 먼저 갖췄어. 오래전에 이 갖춘 날짜가 언제냐? 뭐 1월 10일 날 갖춘 거죠. 여기는 연도도 쓰죠. 뭐 2018년, 2015년 1월 10일 날 1월 10일 날이니까 5월 13일부터 법이 바뀌니까 6월 10일 날
2015년 5월 13일 이후로 계약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건 인정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고 이번에는 이제 그 2016년 3월 10일 날 을 임차인이 이 사람은 보증금이 3천만 원에 월세가 100이다. 100만 원이다. 또 이번에는 이 건재당은 2017년 6월 1일이고 이번에는 2018년 1월 10일 날 병임차인 이 사람은 병임차인이 보증금 3억 원에 차임 400만 원이 된 거죠. 또 이번은 정임차인은 2018년 5월 10일 날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만 원이 있다. 일단은 이럴 때 보면 이런 경우는 환상보증이 보증금 5천에 600만 원이니까 환상보증이 얼마냐? 6억이 되는 거죠. 6억 5천이 되는 거죠. 지금 현행법상도 2018년 1월 20일 때도 환산보증금이 6억 천이죠. 현행법에도 적용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적용은 이걸 기준으로 하니까 더더욱이 안 되는 거죠. 말소기준 걸 기준해서 이 환산보증금이 범위에 있냐 안 했냐 갖고 대항력을 따지는 거니까. 이거는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죠. 보증금이 3천에다가 월세 빼니까 1억 3천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죠. 이 사람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계약갱신 요건 또 10년 연장된 걸 또 주장할 수도 있겠죠, 이제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번에도 계약을 갱신한 적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대항력만 있고 배당 요구할 수 없는 이 사람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배당 요구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보면 말소기준권 이후에 있는 임차인들은 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근저당권의 처분행위 소멸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 이러한 그 보증금은 이건 7억입니다. 환산보증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얻게 되는 거죠. 환산금 초과되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이보다 후순위로 이 4개월 뒤에 이제 그 대항력금을 갖추고 여기다가 그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얼마냐? 1억에다가 월세가 300이니까 4억입니다. 환산보증금. 이러니까 이런 경우는 현행법상 6억 천이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대항력은 말소기준권 이유 없지만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배당 요구했다면 이 사람이 1순위, 이 사람이 근저당권자 2순위, 2순위가 3순위 배당받고 이 사람은 배당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소멸된다. 그래서 말소기준권 선순위에 임차인이 환산본이 초과된다면 어차피 대항력을 해가지고 손해보지 않겠지만 후순위 임차인 같은 환산본이 초과된다. 이럴 때는 이 근저당권자가 채권이 작으면 대의변제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채권자하고 했을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면 좀 어렵게 하는 것보다 쉽게 말씀드리는 게 낫죠. 상위법 시행이 되기 전에 2002년 5월 10일 날 사업자 등록 건물인도 그리고 2012년 11월 1일 확정일자 받았다면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상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도 시행되면 즉시 시행이 되니까 이거는 2002년 5월 10일 하더라도 2002년 11월 1일 날부터 시행하니까 시행 다음날 오전 0시니까 2002년 11월 2일 오전 0시가 돼야죠. 자, 이번에는 이제 그리고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았으니까 같은 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2015년 5월 1일 날 사업자 등록과 건물인도 그리고 5월 10일 날 대항력권을 가졌다면 대항력은 2015년 5월 2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요.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5월 10일 당일 주간에 발생한 주간이라는 거는 세무서가 문 여는 공구시 땡땡부터 18시 정각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확정일자 같은 달 받으면 다 통순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그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이 있을 때는 등기부에 있는 경우는 등기부에 접수번호가 우선순위가 정해지죠. 같은 날일 때. 그렇지만 확정일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통순위가 됩니다. 상가임차인이 2015년 5월 1일 확정일자를 받고 2011날 사업자 등록 갔다면 대항력은 5월 11일 오전 0시가 됩니다. 이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도 이 확정일자 효력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없느냐? 대항력이 발생할 때까지. 대항력이 발생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5월 11일 오전 0시에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같은 날 같은 시에 발생한다. 그러면 다른 거와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간단하게 하나만 풀어보고 가죠. 자, 이 사례와 같이 이 사례와 같이 보면 이러한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채권, 또 이 상가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 이럴 때 보면 이 말소 기준 권리는 2001년 12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정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들은 뭐 보지 않아도 다 대항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배당을 받고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라도 이 근저당이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저당권자는 상위법 자체가 시행되기 전에 설정됐기 때문에 이제 상가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라든가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겠죠. 이런 경우는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빠르더라도 여러분 다시 보기로 해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책을 다 읽어봐야 되는 책을 갖다가 이 두꺼운 책을 다 읽어봐야 되는 책을 갖다가 제가 읽어봐 드리는 거 중요한 부분만. 그래서 이럴 때에는 당해세가 있는가를 봐서 당해세가 없다 그러면 이게 먼저 배당을 받는 거죠. 배당에서 항상 특별우선채권이 먼저 배당받는다 그랬죠. 항상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경매나 이 절차에서 배당에서 항상 여러분이 생각할 건 뭘 생각하냐? 이거를 생각해야죠. 이 경매 주택이나 상가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 배당을 해를 짠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특별 우선 채권을 먼저 특별 우선 채권을 먼저 배당해라. 특별 우선 채권은 경매 비용, 이제 공매 시간이니까 공매 비용 또는 경매 비용을 영순위로 공제합니다. 영순위로. 그리고 1순위로 뭘 가냐?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하죠. 2순위로는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이 최우선 변제금 같은 경우는 주택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하고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하고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3순위는 당해세를 공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서 이 사례에서 보면 지금 같은 경우를 이 사례에서 보면 이와 같이 이 근저당보다 당해세가 우선하죠. 왜냐하면 상가 임차에는 근저당이 설정된 거에 되기 전에 이후에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후순위가 됩니다. 그러나 근저당이 있다면 당해세가 있다면 먼저 배당받고 당해세가 있으면 1순위,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2순위 배당받고 그 다음에 이 기술신협을 기준하면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이거를 기준해서 2002년 11월 1일부터 10년 7월 25일까지는요, 4,500만 원 이하일 때 1,3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현민 같은 경우는 2000 플러스 월세 곱하기 20이니까, 요거 2000이니까 4,000이니까, 이 사람은 1순위로, 1,350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상가 건물 가격의 3분의 1 범인인데 충분하겠죠. 낙찰가가 4억이니까. 장효자 같은 경우는 5천에 50이니까 이건 1억입니다. 한산 보증금이. 이 기준은 보증금이 2,500이고
월세가 20이니까 곱하기 1000이면 4,500이니까 이 사람도 1,3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 가격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이 성동수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그 4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재당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요. 이 당시에 환산보증 같은 경우는 그 3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환산보증 범위에 해당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배당에서 배제되고, 요 문정식 같은 경우는 5천이 되죠. 세금임차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당해세가 있다면 당생해세가 1순위 배당받고, 그리고 건재당이 2순위 받고, 그 다음에 3순위는 여기 그 김현민이 1350, 그 다음에 이기준이 1350, 그 다음에부터는 순위 배당하는 방법으로 배당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제가 정리해놨죠. 말소기준권리가 신한은행 건재당 등기일이 이때부터 상위법 시행되기 때문에 이게 먼저 배당을 받는다. 두 번째는 최우선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범위 내에 있다고 하면은 보증금이 개정 전에 있느냐. 개정 전이면 2002년 11월 1일부터 2000 법이 이제 1차 개정된 게 2002년 그 11월 1일부터 2015년 그 7월 25일까지죠. 2015년이 아니라 제가 좀 한번 올라가서 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분은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 됩니다. 구태여 생각이 안 나면 책을 보고 하면 되죠. 그다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잠깐 긴장을 좀 했나 봅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2002년 11월부터 2010년 7월 25일이네요. 이때까지는 4,500만 1,350명 있다가 1차 개정은 2010년 7월 20일부터 2013 12월 30일까지는 5천만 원이 할 때 1,500. 현재는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6,500만 원대 2,200이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게 어차피 저는 그래도 머리가 그래도 좋아서 이렇게 다 외워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꼭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 커닝을 했으니까 너는 이제 안 된다 저런다 할 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2차 개정이나 3차 개정은 6,000원, 2,200 이거 따지는 거죠. 그걸 또 유의할 점은 주택과 달리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환산보증을 한다. 소액임차이 아니면 이번에는 확정일자 갖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거. 확정일자도 그 개정 전이냐 1차 개정이냐 2차 개정 3차 갖고 따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고 배분 순서는 제가 또 동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 정리를 해놨으니까 책을 보면서 설명을 하시면 이해하시면 지금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지금과 같이 이게 원래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얘기하면 얘기가 깊습니다. 왜냐면 내용이 많은 거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내용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말이 빨라졌습니다. 저라고 말이 빨라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알려드릴 건 많은데 말을 천천히 했을 때는 진도가 안 나갔다 가지고 말이 빠른데 여러분이 좀 이 말은 핵심을 가장 축약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면 몇 번 들어서 여러분 거로 만들면 단 15분 만에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보면 이번은 한 3분만 음악을 좀 들으셨다가 이제 음악을 3분만 듣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